평소 휴대전화는 신경 쓰지도 않던 남편. 최근 잠금 장치를 지문 인식으로 바꾸더니 베개 밑에 넣어두고 잠들기까지 합니다. 알고 보니 해외 출장지에서 만난 여성과 불륜에 빠진 거였는데요. 이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도 아내는 한창 사춘기인 아이를 생각해서 남편에게 따지지도 못하고 소가리만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상간녀는 해외에 살고 있어서 알아낼 수 있는 정보도 많지 않은 상황. 잘못을 저지른 건 남편인데 오히려 남편이 이혼을 요구할까 봐 전전긍긍인데요.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아내가 가정을 지키려면 또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보자 아내의 사연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아내분께서 직접 제보를 주셨어요. 너무 막막하다고 말씀이시죠. 이 제보자분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중점으로 오늘은 좀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보죠. 네, 일단 제보자는 남편이랑 직장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면서 일을 그만뒀고요. 그 이후로 쭉 전업주부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일을 하는 남편을 대신해서 묵묵히 자녀 키우고 집안일을 해왔는데 최근에 남편이 집에 스마트워치를 풀어두고 그냥 간 겁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불륜 낌새를 눈치채게 됩니다. 어떤 여성이랑 사진을 막 주고받는 것 같은데 그 사진을 또 금방 지웁니다. 그리고 통화를 한참 하기도 하는 등 뭔가 이상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휴대전화 어디다 뒀는지도 신경을 잘 안 쓰는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뭐 잠금 장치를 해놓는데 이걸 지문 인식으로 해놓고 휴대전화를 베개 밑에 놔두고 자기도 하고 수상한 부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역시 촉은 정확했던 거겠죠, 교수님? 네, 뭐 블랙박스를 그래가지고 의심스러워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대화 내용이 녹음이 되어 있는데 차 안에서 이제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애정 표현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제 아내분에 대해서 무시하는 발언도 남편이 마구 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아내에게는 애칭을 쓰지 않는데 이 상간녀에게는 애칭을 쓰면서 뭐 아주 다른 뭐 판이하게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간녀가 한국에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남편이 업무차 해외 출장을 갔을 때 만났던 여성이고 한국 여성입니다. 그리고 계속 가면서 몇 번 더 만남을 이어갔고 불륜이 됐던 걸로 보입니다. 이 여성 역시 결혼한 상태고 아이도 있었다고 하고요. 아내는 이 여성에 대한 이름도 연락처도 사는 곳도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보자분이 궁금해하는 대목이 처음 나오는데 아는 게 없어요, 양 변호사님. 그러면 이게 법적 대응을 내가 그 사람에 대해 상대에 대해서 뭐 아는 게 없는데 뭐 상대방 그러니까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소송은 별도로 하죠. 그건 정치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거고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할지라도 나의 배우자가 지금 부정행위, 민법상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는 충분히 이미 증거도 확보돼 있어요. 다행스러운 게 차량에 다행스러운 표현은 증거 얘기입니다. 차량에 블랙박스에 녹음된 거기 때문에 이 아내가 일부러 무슨 비밀 통신을 침해했다거나 도청을 했다거나 아니면 개인정보 휴대전화를 열어봐서 개인정보를 침해한 게 아닌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얻은 거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이 청구는 가능한데 다만 그 상간녀를 상대로 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하도 답답하니까 뭐 인터넷에서 뭐 지식인 뭐 이런 걸 막 찾아보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상간녀가 외국에 살고 있고 한국에 재산이 없으면 위자료 청구 소송 해봐야 오히려 변호사 비용만 더 든다. 뭐 이런 거를 보셨던 모양이죠. 네, 일부 뭐 맞다고 봐야 되겠죠. 어. 국내 이제 재판을 해서는 국내법으로 통상 집행을 하고 위자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할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지금 상간녀에 대한 인적 사항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재판하기 사실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아이고야. 다만 추측하건대 20년 전에 결혼을 해서 이민을 갔는 거 정도는 알 수 있고요. 한국에 이제 부모님이나 친정은 있다고 합니다. 가끔씩 이제 친구들 보려고 한국에 오기도 한다고 해요. 아하. 주로 해외에 있고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고 잘 되고 있고 또 아이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상간녀가 해외에 살다 보니까 남편과 매일 붙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외도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부쩍 아내한테 짜증도 내고 무시하는 발언도 많아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사연자분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상간녀랑 통화하고 있는 걸 워치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퇴근 시간이어서 저녁밥을 준비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짜증내면서 왜 전화했냐고 그러길래 왜 지금 왜 나한테 화를 내는 일이냐고 했더니 그럼 속이 안 맞으면 그만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싸울 일이 아닌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가 지금 저 자세로 계속 기회를 맞춰주고 있거든요.
이 기자, 그 사연자분, 아내분은 왜 오히려 본인이 성을 내고 이래도 지금 부족할 판인데 왜 남편의 비위를 이렇게 맞춰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있는데 지금 결혼 20년 차 부부인데 사춘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생각하기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지금 이 시기에 문제를 삼으면 남편이 오히려 당당하게 이혼하자 이렇게 나올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이혼을 해버리면 그 상간녀랑 같이 해외에 나가서 살면서 양육비도 제대로 주지 않을 것 같다. 이 부분이 일단 걱정이 되고요. 또 전업주부로 보낸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남편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편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뭐 많은 분들이 그 이혼을 주저하는 이유가 아이들 문제 또 먹고 사는 문제죠. 자, 교수님, 그리고 이 사연자분은 또 다른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또 있다면서요? 네, 뭐 아무래도 남편이 전문직이고 뭐 해외에도 많이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법 관련 이제 내용도 굉장히 전문 지식이 많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면 법을 잘 아는 남편이 굉장히 유리한 방식으로 이제 조치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엔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이 굉장히 내가 좀 불리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염려가 있다고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남편이 최근에 사업을 벌리고 있대요. 그래서 수익이 이제야 좀 나기 시작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이혼 소송을 하면 재산 분할에서 오히려 뭐 이제 재산이 축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좀 불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이들이 아직은 사춘기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차후에 이제 뭐 이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고민이시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속이 뒤틀리지만 비위를 맞춰주느라고 지금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 피폐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뭐 말씀하셨지만 정신적으로 되게 힘드시다면서요? 그렇죠. 아이만 아니면 뭐 당장 이혼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한 시간마다 한 번씩 깬다고 하면 수면을 거의 못하는 상황이고 필요하다면 정신과 상담을 좀 받고 싶은데 또 고민이 이런 거예요. 정신과 상담을 혹시 받으면 나중에 이혼했을 때 뭐 재산 분할이나 아니면 양육에 혹시나 불리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이걸 두려워하는데 제가 뭐 변호사 업무를 하다 보면 거의 패턴 똑같습니다. 배우자가 아주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 상대 배우자는 상당히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거든요. 그러다면 치료를 받으면 혹시나 아이한테 불리해질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그것 때문에 치료된 게 확실하다면 불리할 리는 없습니다. 지금 필요하다면 정신과 상담이라든지 치료는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저 만약에 이혼하면 재산이나 양육권 받을 수 있느냐? 일단 양 변호사님부터 조언을 좀 주시죠. 일단 원칙은 남편이 쉽게 아내분에게 이혼을 먼저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여러 번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금은 우리 법은 아직까지 유책주의라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이혼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게 원칙이긴 한데요. 다만 사실 현실에서는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이혼 청구를 먼저 하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한테 들으시고 다시 한번 전문적으로 좀 상담을 맞아요.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뭐 양육권이나 재산이라든가 이런 것들 본인이 전업주부였다고 하셨지만 전업주부라도 20년 정도면 지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의 절반 가까이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분도 그걸 걱정하시고 있는데 그 절반이라고 하는 재산을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이혼 소송이 끝날 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중에 혹시라도 재산이 많이 늘어나거나 하면 그렇죠. 그때는 못 가져갑니다. 다만 이런 방법은 있어요. 사업을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회사의 지분을 나눠 가질 수는 있습니다. 회사의 주식을 예를 들어서 절반을 가지고 있으면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회사가 그렇죠. 펴지면 그때는 본인이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방법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우에 따라서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부동산이냐, 동산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냐 이런 것도 다 달라지고 양육권 같은 경우에는 결국 배우자 양쪽 중에서 사춘기 정도가 넘어가면 기본적으로는 누가 아이가 지내기에 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느냐 더해서 아이의 의사가 중요해집니다. 자, 박 변호사님. 예. 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서 합법적으로 또 외도 증거를 더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없냐라고 또 물으시더라고요. 모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확인을 벌써 했지요.
그래서 그런 어떤 대화하고 애정 표현만 해도 부정행위에 해당할 것 같고요. 뭐 합법적으로 모으는 방법은 사실은 뭐 질문을 해가지고 녹음하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 말고 만약에 위치 추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도청을 한다든지 다른 거 했을 때는 불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있는 증거로 이제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굳이 이거를 할 필요 또 이거 된다고 하더라도 이혼 사유 플러스 위자료 정도가 됩니다. 위자료가 뭐 우리나라에 많아도 한 3천, 4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그보다는 재산 분할이나 이쪽에 좀 포인트를 맞추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그냥 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또 말씀들 두 분 변호사님 주셨는데, 자 교수님, 제가 이제 저희 제보 메일, 카카오톡 그 제보 톡으로 많은 이런 사연을 보다 보면은 결국은 아이 문제, 또 이제 전업주부시다 보니까 당장 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게 두 개 항상 이거 때문에 고민을 하세요. 맞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그 사회생활, 경제 그 생활을 안 하면은 그게 이제 너무 겁이 나요. 그렇죠. 혼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아이를 데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혼의 경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실 경우에 일단은 저 같으면 일단 시간을 좀 드릴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당장 무슨 극단적인 결정을 할 게 아니고 일단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러면 뭐 몇 년 안 남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혼인한 지 20년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기다린다. 그러면서 내 근력을 키운다. 내가 이제 혼자서 독립할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한편으로는 하시면서 아까 정신과 상담을 하면 의료 기록이 남지만 심리 상담을 하는 방법도 있어요,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여성을 뭐 지원하기 위한 상담 시스템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습니다. 성폭력 상담소도 있고 여성의 전화도 있고 또는 그 외에 민간 상담소들도 있어서 그런 데서 좀 심리적으로 근력을 키우시는 노력이 지금 당장은 필요한 게 아니겠느냐. 더군다나 지금 이렇게 애틋한 뭐 멀리서 이렇게 잠깐씩 연락하고 뭐 보고 이러면은 연애 감정이 남편도 굉장히 극적으로 뭐 진행이 되겠지만 그게 오래 못 가요. 멀리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편도 결국 반성하고 결국 다 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하게 되기 때문에 당장의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버시라. 그리고는 마음의 근력을 좀 키우시라. 이런 게 제 조언입니다. 자, 근데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그런 인간 돌아와도 받아주지 말라고 하실 것 같아요. 네, 특히 붉은홍님은 사람 안 변합니다. 돌아온다고 해도 또 바람 피웁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레온님 일단 직장 구하고 자리 잡으시고 그 후에 이혼 소송하세요 하셨습니다. 이인님 아내분 어떻게든 일을 하세요. 자격증 등 따시면 어디든 취직할 곳 있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